네, 긴급진단 계속해서 이 시간 이어갑니다. 과연 우리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약간씩은 줄여가고 있는 양대 시장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주말 사이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들 또 이야기를 하고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시장은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월 1일 날 시리아에 있었던 이란 영사관이 폭격당하면서 이 배후가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는데 여기까지가 오늘 시장 하락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이 열리기 전에 오전 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공격을 안 한다. 네. 또 한다. 이렇게 계속 말이 맞아요. 바뀌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조금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이란의 공격을 전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지켜보면서 협상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수의 방향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지금 2650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확전이 크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2600포인트는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정학 리스크, 특히 중동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항상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냥 순조롭게 넘어갔던 적이 없기 때문에 경계심은 좀 유지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사태가 불거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증시와 관련된 뉴스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세 압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2600선은 방어를 해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환율 올라왔잖아요. 오버슈팅 국면인데 계속해서 오버슈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380원 돌파를 하면서 1년 5개월여 만에 최고가 어느 정도까지 상단 열어두고 계세요? 네, 단기적으로는 1,400원 선을 아마 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는데요. 당시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환율 급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개입 의지를 굉장히 좀 미약하게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10원 가까이 올랐는데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 이란의 공격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이게 달러화 강세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리스크가 계속된다는 전제하에 달러가 강세 압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는 아마도 1,4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도 사실 국내 증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업사이드를 이렇게 열어놓는다면 그 사는 시점 좀 늦춰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1,300원에서 1,400원 선의 환율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2000년 이후로 전체 거래를 따지고 보면 한 9% 정도에 불과한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계속 위쪽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은 아마도 순매도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 외국인의 순매도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좋게 본 업종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게 반도체나 일부 성장 업종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빠진 게 좀 더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겠지만 반도체처럼 지금 시류 트렌드에 가장 부합한 업종은 조금 약하다,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나 변수가 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렇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국제 유가가 아주 큰 폭으로 급등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국제 유가는 상승 추세잖아요. 일각에서는 130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130달러는 좀 너무 나간 전망이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중동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이게 2분기 내내 지속이
회복이 된다면 아마도 유가도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국제 유가가 WTI 말고 브렌트유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벌써 $90를 상회를 했고요. 아마도 같이 움직이게 될 텐데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란이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의 생산이 아니라 이란을 통해서 원유가 이동되는 부분, 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이제 봉쇄를 걱정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가의 공급이 굉장히 차질을 겪기 때문에 중동 불확실성이 유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유가 변동, 뭐 유가는 그렇게 크게 변동하진 않았습니다만 지난주에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선물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선물 가격보다는 이 굉장히 좀 먼 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가까운 선물 가격이 먼 선물 가격, 그러니까 근월물이 원월물보다 가격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공급에 대한 불안 그리고 유가의 변동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유가는 지금 분명히 상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근데 $130는 너무 모든 악재를 다 선반영한 결과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 수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뭐 $90 중후반을 가서 $100도 어쩌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승 압력은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 유가, 다만 한 $100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으로 특징적인 종목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사실 저 PBR 종목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쭉 밀려내리는 양상이에요. 주요 금융주들이 지금 60일 이평선을 하향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불안 요인이 있죠. 일단 유가는 사실 큰 이슈는 아닐 거예요. 금융주는 내수주이기 네,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결국에 물가를 건드릴 수 있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금융주에 대해서 약간 간접적인 요인이고요. 네. 직접적인 요인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업 기대에 대한 약화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총선 이후의 변화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집권 여당과 이제 행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국회 제1당이 된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혹시라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22대 국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맞아요. 지금은 국회가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정책이 완전히 소진되고 재료가 사라진 국면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 이 밸류업 구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전망 그리고 기대 긍정적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금융주들은 좀 낙폭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1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ELS에 대한 부담도 지금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 금융권들, 뭐 ELS 은행에 대해서 자율배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손실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밸류업에 대한 이슈도 약화가 되고 있는데 ELS 배상 때문에 실적도 좀 깨지면은 약간 좀 피해보자 이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또 유망한 반도체라든지 실적이 나와줄 수 있는 뭐 성장주에는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호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에 대해서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반도체일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차 순위로는 아마도 자동차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최근에 이제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이 환율이 올라가지고 채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환율을 오를 때 그래도 센티먼트 측면에선 자동차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먼저 반도체를 말씀드렸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6.6조 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네. 훨씬 더 높은 7조 원대 이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가 불안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유망하다면 단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쌀 때 조금씩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좀 떨어지긴 했지만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뭐 양전을 하기도 했고요. 네. 뭐 낙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크지 않다. 이게 사실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크로 지금 중동과 유가 이슈가 크긴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반도체는 그래도 좀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목표 주가 10만 6천 원, SK하이닉스는 24만 원까지 보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HBM 쪽 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더 좋지 않을까 실적에 대해서 이런 기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MS를 1등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실제로 있다 보니까 이 모멘텀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자동차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쪽 부분은 수출주 채산성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동차 그렇다면 지금 매수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분명히 싸진 부분이 있습니다. 밸류업 기대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나 올라갔다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빠르게 네. 빠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2분기에 수출이 호전이 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 약화가 되긴 했지만 나머지 차종들 그리고 앞으로 하이브리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그리고 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개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완전히 보지 말아야 될 업종이 아니라 쌀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해야 되는 그런 차 선호 업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중동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파로 유가가 올랐고 또 환율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트를 굉장히 넓게 까는 것보다는 이익이 탄탄하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업종으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위주로 해서 좀 쌀 때 사들어가는 그런 좀 선별 전략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